자, 첫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사연이고 닉네임은 통마누님께서 고민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통마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대 시설관리 용역 어떤 게 나은가요? 첫 번째, 일반 중소기업 영업 X, 사무직 X, 생산직 또는 기능직, 장비 유지 보수 등 현장일 하는 업무. 저는 흔한 반도체 중소기업을 2년간 다녀봤지만 제가 다룬 장비를 쓰고 있는 업체가 전국에 하나도 없어서 경력 인정받고 다시 취업하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반도체 장비를 쓰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경력 인정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종업계의 경우 2년간 동종업계 취업 불가능 조항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력 인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정받고 생산직 또는 기능직, 업무로 이직하는지 의문. 일단 시설관리 용역보다는 고용 안정성에서는 좋다고 생각. 급여는 신입생 후 200 정도. 과장 달아야 260 받을까 말까. 하지만 승진이 쉽게 될지 의문. 자, 두 번째 시설관리 용역. 빌딩 시설관리. 요즘은 전기, 기계, 소방 포함하는 곳 많음. 건물마다 식비 지원되는 곳 있고 없는 곳 있음. 이건 운빨. 앞에서는 막상 고용 불안정이라 하지만 시설관리는 용역계약 끝나고 퇴사해도 빌딩 시설관리 취업 금방 가능. 급여는 신입생 후 200 정도.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그 월급 그대로 연봉 인상폭 적고 계약 만기돼서 퇴사하고 다시 취업하면 연봉 초기야. 위의 제 의견은 중소기업 시설관리 둘 다 다녀보고 느낀 점입니다. 저희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고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일 가능성도 많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고민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배울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 영역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냐. 좀 더 좋은 데 가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얼핏 들어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 일단 중소기업 들어가면 이건 확실하네요. 뚜껑이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가워요. 늦게까지 계실 거죠? 남아 계십시오. 어디 가지 말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중소기업 뭐 생산지고 기능직 그냥 잡부죠. 네, 잡부. 네. 물론 기술을 배운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기술을 가르쳐줄 생각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 밑에서 기술을 배울 거냐 안 배울 거냐. 분명히 이 중소기업에서 이제 이쪽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테스트할 가능성이 커요. 테스트라는 게 뭐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공장에 계속 있을 것이냐 안 있을 것이냐.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안 가르쳐주고 그냥 이제 뭐 잡일 같은 거 있죠. 뭐 크레인 옮기는 거나 뭐 주변 청소 같은 거. 뭐 기계 뭐 장비 교환하는 거 뭐 이런 거. 자기들 귀찮아하는 거.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어떤 기술을 배울 것으로 이제 갈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지보수라. 일단 둘 다 중요한 게 있어요. 둘 다 중요한 게 뭐냐? 네. 둘 다 중요한 건, 네, 출퇴근 시간, 네, 교통입니다. 일단 솔직히 말해서, 뭐 급여적인 상황이 봤을 때는 도찐개찐 같아요. 일단 여기서 비교할 거는 내 집에서 얼마 정도 걸리느냐. 이것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마련이 지금 듣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우리 집에서 얼마나 걸리고 시설 관리는 얼마나 걸리는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출퇴근 시간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네. 엄청 중요해요.
요즘에는 출퇴근 시간도 회사 일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런 말 때 해요. 집 근처에서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복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죠, 직장인들한테. 둘 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이제 통만인 집에서 편도를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저 시설 관리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 모르겠다고요? 일단은 이 거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회사 다니고 있다고요. 중소기업이 정말 기술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곳인지 봐야 합니다. 회사 개량을 해봐야 되는 거죠. 회사 이름만 보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한 기본적인 장비와 환경, 직원들이 갖춰져 있느냐.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갔는데 막상 기계 반칙이 얼마 안 돼 있고 더럽고 공간도 좁고 사무실 개발 컨테이너 좁은 뭐 6평짜리 컨테이너도 다 생활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서 기술을 배운다 한들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일단 기술을 배우려면 기술을 배울 만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져야죠. 뭐 기계도 없고 연장도 없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나는 있잖아, 만약에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그 회사 한번 견학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주소 다 있잖아요. 뭐 차를 통해서 가든 걸어서 가든 한번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만 확인하고 아 좋은 회사겠지 하고 막상 갔다가 회사 딱 입구 딱 보는 순간 뭐야 이게 회사야 닭장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거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장비 유지 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출장이 작고 고객 클레임 상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유지 보수가 뭐예요? 우리 기계 장비를 다른 회사에다 놨는데 그 회사에서 기계를 쓰다가 말썽 일으키니까 부르는 겁니다. 유지 보수라는 게 뭐예요? 고치러 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들고 가지고 이제 옮겨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차에다 연장을 챙겨서 출장 형식으로 가서 거기서 직접 고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마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대로 장비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이라면. 말 그대로 고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겨서 고치는 거잖아요. AS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서 이제 다른데 이제 물건을 오더를 받았는데 우리 이제 납품한 그 기계가 이제 말썽이 일으켜서 이것 좀 손봐달라 했을 때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단한 거 우리가 이제 장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는데 도저히 우리 선에서 안 된다 하면 이제 뭐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술 배우는 게 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이직하기 좋은 직무요? 이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통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소기업은 내가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추면
이직할 곳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유지 보수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장비 유지 보수가 기술을 배우기 힘들다는 거. 차라리 기계를 배우 차라리 있잖아요. 차라리 CNC나 뭐 MCT나 뭐 선반이나 와이어 커팅 배우면 그거는 기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가공 기술은 보통 이제 기술을 인정받으려면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짜고 CAD 도면을 내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면 이제 CAD 프로그램 다 쓸 수 있고 내 혼자서 기계 두세 달을 돌릴 수 있는 기술이 되거든요. 그 정도 기술을 가지면 설령 여기서 그만둬도 갈 데가 많은 거예요. 어디든.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 그 회사는 널려 있으니까. 가공 기계가 없는 데는 단 한 군데 없어요, 전국에. 팔도에 다 있어. 근데 이제 이 장비 유지 보수가 그런 거예요. 저 뚜껑이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제대로 기술을 가지고 고치는 거냐? 누구의 도움 없이. 아니면 그냥 소모품만 갈아주는 거냐? 간단한 거.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장비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가공 기술이나 어떤 기계를 장비를 돌리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많을까요? 돌리는 회사가 더 많아요. 막상 유지 보수 회사는 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배우면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게 잘 배울지 안 배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력만 갖추면 어느 분야든 간에 이 기술 분야는 오히려 내가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불러주는 곳이 많아요. 애초에 진짜 실력 아닌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중급 이상은 많은데 고급 정도, 고급 이상의 기술이나 그 분야에서 손꼽히는 어떤 그 정도 가진 사람들도 드물어요. 보통은 다 중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배우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전국 팔도에 얼마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반도체라고 하면 단점이 그거예요. 반도체는 일단 밑으로 내려가면 답이 없어요. 반도체로 한다 하면 수도권이나 충청권도 아니면 밑에, 그러니까 전라도나 경상도는요, 일이 없어요. 반도체 공장이 없고 1차 밴드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지역적인 특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이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일을 구하면 무조건 경기도나 수도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수도권, 충청도권 아니면 힘든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일이 없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딱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동차처럼 전국 각지 다 있는 게 아니라 딱 특정 지역에 몰려 있잖아요. 그럼 이 지역 벗어나 버리면 없는 거죠. 그 일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에 이직이 왜 안 되냐면 유리 가공이라는 게 막상 유리 가공을 하는 데가 몇 없잖아요, 전국에. 유리 생산하는 데가 회사도 몇 군데 없거든요. 기업 중에서 몇 군데 없어요. 완성품 만드는 데. 우리나라가 유리가 주력 상품이 아니잖아요. 만드는 데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것도 손에 꼽는 거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확실하게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중소기업이에요. 네. 확실히 기술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면 네, 무조건 중소기업이에요. 무조건 전자. 근데 그게 아니라면 후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공장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계를 만진다는 게 좀 타고나야 됩니다. 기계를 수리하고 만진다는 게 타고나야 돼. 이거 머리하고 그러니까 공부해서 하는 머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한 80%는 기계치입니다. 막상 기계를 잘 다루고 막 복잡한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만질 줄 알고 바로 척하면 척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공고 나와도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굉장히 재능이나 어떤 근성이 파출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계 만지고 수리하는 거.
자동차 쪽도 여러분 뭐 정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정비 쪽이나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해보신 분들 들어보면 이게 정말 적성을 많이 타는 일이에요. 적성과 재능을 많이 타는 일입니다. 그냥 버티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가 뭔가를 만지더라도 네, 만지더라도 그걸 바로바로 이렇게 막 복잡한 거 좀 좋아하고 일반 사람들은 복잡하고 막 더러운 거 싫어한단 말이야. 뜯어서 막 확인하는 거. 근데 그걸 좋아해야 돼요. 이 집 보수는 좀 선 더럽혀져도 괜찮아 하면서 어? 그런 거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막 뜯고 막 날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하면서 널브러진 상황에서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원인 찾아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 대부분 남자분들도 그런 부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솔직히 없어요. 여자들은 아예 없어. 여자들은 남자도 거의 없어요. 유지보수가 공무일 보전이 근데 공무일 보전이라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 다른 게 뭐예요? 보통 그러니까 공무하고 보전은요 원청이죠. 원청 공무와 보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의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하지 완전 뜯어고치진 않아요. 그분들은 당장 기계가 섰을 거나 전기가 나왔을 때 그 상황에서 자기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만 하고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커진다거나 손을 쓸 수 없으면 외주업체를 부릅니다. 간단한 것만 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기계 알람 뜨거나 뭐 소재가 끼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걸 뜯어가지고 뭐 간장 해결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손 못 쓴다 하면 바로 외주 부릅니다. 외주업체. 그래서 공무 일하면 외주업체만 해서 하다 2, 30개 됩니다. 그 분야의 외주업체 있죠. 뭐 특정 기계 외주업체, 뭐 전기 외주업체. 네.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만약에 공무에서 자기들이 못한다 하면 밤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밤에 기계들이 새벽에 있는데 그게 보세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야 기계 세우고 일하지 마. 주간 반환 전달하고 오늘 이 기계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냥 자기들이 봐가지고 아 이거 업체 불러야겠는데 못하겠는데 그래서 막 후레쉬를 켜보고 있죠. 보통 공부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연필처럼 생긴 거, 그 후레쉬 들고 다니면서 키면서 쓱 보다가 아 저 안에 뭐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가 못하겠네. 이거 그냥 기계 세우고 돌리지 말고 여기 주간 반환 전달하고 어? 놔둬라 이거 설비 스톱 시키고 내일 그 업체 불러서 얘기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아 진짜라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공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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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저걸 다 고치잖아요. 그러면 저분들 몸이 나만하지 않습니다. 나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임직원 하는 공장에 작업자가 2, 3명이 되는 것도 공무가 한 당직 근무자가 10명이 안 돼요. 한 4, 5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300명이 다른 2, 300명이 나는 설비를 다 봐요. 다 보는데 그걸 직접 고치면 나머지에 뭐 이렇게 알람 뜨고 하는 거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거를? 못 맞춰요 그게. 몸이 후달려가지고. 네,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보면 공무하시는 분들 무전 차고 하잖아 무전. 무전기 차고. 언제 어디서 부를지 모르니까. 네. 만약에 그 고쳐달라고 고치잖아요. 그럼 집에 못 가요 그냥. 네, 집에 못 가. 네, 집에 못 갑니다. 저런 거 간단한 거 이제 그게 뜯고 뭐 자잘한 거 해달라고 해도 손이 모자라요. 네, 모자릅니다. 모자른데 기계 고쳐달라 하면 근데 고쳐달라 하면 일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그게 막 기계 설비라는 게 안에 볼 때 간단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복잡하게 설계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간단히 열리는 것도 있고 복잡하게 설계돼 가지고 막 푸는데 시간 걸리는 것도 있어. 잘 안 돼. 막 녹슬고 하는 것들. 그래서 보면 뚜껑이도 아시겠지만 오래 일하시는 분들 보면 주름살이 장난 아니잖아. 네, 주름살이 장난 아니에요. 왜 주름살이 많은지 아세요? 그뭐 녹슨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설비 같은 거. 그거 막 렌치나 뭐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제 스패너 같은 거 안 되니까 막 망치로 뻑뻑뻑뻑뻑뻑 하면서 이제
인상 써가면서 막. 어. 왜냐면 설비가 세게 아니고 노후 설비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육각 볼트하고 이제 그 나사하고 녹이 슬어가지고 일신동체가 돼가지고 안 풀려 이게. 안 풀린단 말이야. 이게 그냥 쪼아도 안 풀리. 렌치에도 끄떡 없어 이게. 그래서 스페러 고정시켜 놓고 거기다 이제 예, 망치로. 예, 그래서 공무팁은 못 고치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 설비 업체 있죠? AS 업체 부릅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 AS 업체 불러도 공무에서 자기들이 심각하다 느끼면 AS 업체도 금방 못 고쳐요. 이건 확신합니다. AS 업체도 공무가 뭔가 심각하다 느끼면 AS 업체도 못 고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예 나중에 그냥 용달 불러가 자기 차 가지고 온다거나 기회가 크면 그냥 아예 용달차 불러가지고 싣고 갑니다. 싣고 가요. 통째로 뜯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그걸 라인 한 일주일 내도록 못 돌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들고 와서. 유지 보수라는 건 일단은 중요한 게 내가 일단 기술을 배워서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적성이 맞고 하면 저일이 맞는데 문제는 저게 적성을 많이 탄다는 거야. 뜻공인도 저걸 배우려고 하다 실패하는 케이스잖아요. 예. 시설 관리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기계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잡일을 하는 거잖아요. 잡일. 그냥 전구 갈고 그 화장실 문 막혔다 물 뚫어주고 호수 갈고 그래서 좀 외곽 같은데 뭐 이상한 거 있나 없나 순찰하고 보통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분야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약간 그 공장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공모직과 생산직이 똑같이 보여도 약간 생산직 각 같은 느낌 안 듭니까? 갑이란 느낌 안 들어요? 뚜껑이니 그런 느낌 들었잖아요. 일하면서 왜냐면 생산직이 보통 생산직이 부르는 거 생산직은 뭐 고치든 마치든 신경 고치든 안 고치든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어떻게든 고쳐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저 사람들이야 뭐 그냥 뭐 돌리듯 말듯이 약간 신경 오히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그냥 오늘 기계 그냥 멈춰버려라 못 고쳐라 어차피 그 기계 안 고치면 아니 기계 고치는 동안 뭐 자기 대들 뭐 안 해도 되니까 약간 나무라라 그러는데 뭐 공부 부른 사람들 이제 무전 쳐가지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뭐 원인 알려줘야 되니까 뒤에서 막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땀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일단은 내가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중소기업이 좋아요. 중소기업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술을 배우게 되면 일단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부르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소기업 기술 분야에 중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급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아직까지. 중급은 많아. 거의 기술자라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중급이에요. 거기서 중고급이나 고급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고급까지. 보통 고급 단계까지 가면 자기가 이제 기술 잘 마스터 해놨다가 돈 모아가지고 보통 창업하죠. 공장 세워가지고. 보통 중소기업 최종 종착역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분야에서 기술을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워가지고 배우고 거래처도 어느 정도 뚫은 다음에 공장 차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장하는. 보통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기술직이 약간 최종 종착역이죠. 업체 차리는 거.
뭐 하기 나름이 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계 만취, 특히 고치고 만치고 하는 거는 이 적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생산직보다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공무회사 있잖아요. 반년까지 하신 분들이 보통 퇴사하면 업체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회사 이제 한 30년, 35년 하신 분들이 그 업체 차린 보통 이제 공장하고 이렇게 자기가 일하는 공장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다리 맞아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장에서 20년 하신 분들, 여기 돌아간 생리 아는 사람들은 돈 모아가지고 이제 대출 좀 받고 바로 업체 창업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주업,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분명히 작년까지 같이 일했는데 1년 지나니까 외주업체로 유니폼 바꿔 입어가지고 잘 부탁한다고 명함 돌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작년까지 분명히 우리 공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정 내가 못 배울 것 같으면 뭐 시설 관리 나쁘지 않은데, 근데 저는 만약 시설 관리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 관리로 가더라도 저 누구야? 우리 뜻공이님이 노렸던 저르투로 가시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설 관리 가더라도 전 제대로 된 데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분기간이나 대학교 무기계약직, 뜻공이님이 가려고 했던, 뜻공이가 지금 합격을 했던 네, 목표로 물론 시설 관리라는 게 뭔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돈이 적은 건 아니에요. 기껏 그래도 가실 것 같으면, 시설 관리를 그래도 갈 것 같으면 그래도 큰 데 가시라는, 큰 물에서 하라는 거죠. 네. 뭐 이제 관공서 같은 뭐 시청, 구청, 아니면 대학교 중에 레벨이 높은 뜻고민이 가려고 했던 그 성대 같은, 뭐 성대나 뭐 서강대나 이런 데 있죠.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 가면, 무기계약직 가면 보수도 나쁘지 않고, 어차피 뭐 서울권의 대학교는 웬만하면 안 써질 거니까, 뭐 지방인 학교가 문제겠지만 서울인 학교는 아직 끄떡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년 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보수도 나쁘지 않고, 뜻공인이 얘기하셨던 거 그때 보면 갈 거면 큰 물에서 가라는 거지. 시설관리 갈 거면, 지원할 거면.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기왕이면 좋은데 가는 게 맞죠. 좋은데. 예. 시설 관리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우리 통마늘님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